깊은 복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사하는 세 가지 방법 중 깊은 복사는 원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객체를 복사해서 모두 다른 메모리 위치에 할당한 후 복사한 객체들의 새 메모리 위치를 복사본의 객체에 할당합니다. 깊은 복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복사는요, 얕은 복사처럼 원본의 객체 참조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값을 새로 만든 복사본의 객체 위치를 참조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 안에 이렇게 물건을 보관할 때 아예 똑같은 새로운 물건을 가져와서 그리고 후에 새로운 상자에다가 담는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얕은 복사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얕은 복사는 같은 객체를 참조하지만 깊은 복사의 경우는 값은 같지만 서로 다른 객체를 참조하기 때문에 원본과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객체를 참조하게 됩니다. 깊은 복사는 카피 모듈에 있는 deep copy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카피 함수처럼 임포트 명령문으로 카피 모듈을 불러온 후에 deep cop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사용한 같은 예를 가지고 이번에는 깊은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코드 예를 보면요, 앞과 마찬가지로 요 X에는 리스트가 있고요. 요 리스트에는 두 개의 풀변 자료형, 즉 정수 두 개와 하나의 가변 자료형 리스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깊은 복사는 유일하게 카피 모듈에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임포트 카피를 하고요. 그리고 카피에 있는 디카피를 해서 X를 깊은 복사를 해서 Y에다가 이렇게 이제 할당을 했습니다. 어차피 같은 복사이기 때문에 뭐 할당을 하든 얕은 복사를 하든 깊은 복사를 하든 이 둘의 값은 어떨까요? 이 둘의 값은 당연히 같겠죠. 그리고 이 둘의 주소는 같을까요? X is Y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얕은 복사의 경우도 달랐고 깊은 복사의 경우도 당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X와 Y의 그 풀변 자료형의 주소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풀변 자료형의 주소는 그러면 다를까요? 앞서 얕은 복사를 했을 때 X가 가지고 있는 1의 값과 Y가 가지고 있는 1의 값의 주소는 같았습니다. 깊은 복사라면 완전히 다른가요? 뭐 다르다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같습니다. 깊은 복사를 했는데도 왜 이제 같은 객체를 이제 참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컴퓨터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본 자료형은 어차피 값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객체를 참조해도 됩니다. 따라서 비록 깊은 복사를 하더라도 속도 면에서나 메모리 사용 효율성에 있어서 풀본 자료형은 항상 같은 객체를 참조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러면 같은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데 X의 첫 번째 값을 이렇게 문자열 A로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얕은 복사와 마찬가지죠. 거기도 이제 X의 값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Y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안 바뀝니다. 여기도 가변 자료형이 담고 있는 풀변 자료형의 경우는 이렇게 Y의 값이 안 바뀝니다. 그 이유는 이제 풀변 자료형인 X를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박스에 담는다고 제가 앞서 강의 얕은 복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앞서는 X 인덱스 0와 Y 인덱스 0에 is 연산자를 썼을 때 객체 참조는 true로 나왔지만은 이번에는 값을 바꾼 후에는 다르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A는 새로운 값을 참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X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값, 가변 자료의 리스트와 Y의 리스트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주소를 우리가 볼 때 얕은 복사를 했을 때 이건 어땠습니까? true가 나왔죠. true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false가 나옵니다. 보시면요, X0와 Y0는 처음에는 같은 객체 참조였습니다.
가변 자료형의 경우는 그런데 x-1과 y는 다른 겁니다. 처음부터 여기는 다르게 나오죠. 이게 이제 깊은 복사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얕은 복사의 경우는 이 경우도 같은 객체 참조였는데 깊은 복사를 하게 되면요. 가변 자료형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다릅니다. 즉 정리를 하면요. 깊은 복사를 하게 되면은 불변 자료형은 얕은 복사를 해서 객체 참조가 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변 자료형의 경우는 별도의 복사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얕은 복사와는 달리 객체 참조가 아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변 자료형이 가지고 있는 가변 자료형의 마지막 값을 이제 b로 바꿨죠. 그러면 이제는 A, XYG에서 XYB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Y 값은 어떻게 될까요? Y는 안 바뀌었습니다. 앞서 얕은 복사를 했을 때는 이 X에서 있는 그 자료형의 값, XYG의 G도 B로 바뀌었죠. 그래서 X와 Y가 같이 바뀌었었습니다. 한쪽만 바뀌어도.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다르게 됩니다. 그 이유가 한번 우리가 참조를 이제 한번 보게 되면요. 그 이유가 이게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까는 같은데. 결국 깊은 복사를 하면은 가변 자료형이 가변 자료형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예 별도의 독립적인 복사본을 완전히 만들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가변 자료형을 이제 얕은 복사한 후 하나의 값을 바꾸면은 참조하는 나머지 값도 이제 다른 이제 변수도 같이 바뀌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왜 기본적으로 깊은 복사를 하지 않고 얕은 복사를 하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얕은 복사를 하면요, 참조되는 객체를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별도의 객체를 따로 복사하는 것보다는요, 복사하는 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고 두 개를 안 만들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도 훨씬 적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깊은 복사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컴퓨터는 항상 속도와 효율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얕은 복사를 쓰는 겁니다. 만약에 이처럼 완전히 별개의 값을 가지고 싶다 할 경우에만 여러분이 깊은 복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깊은 복사와 얕은 복사의 차이를 좀 이해하셨나요? 차이를 하나로 이렇게 정리하면요.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의 차이점은 결국 복합 자료형의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 중에서 가변 자료형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경우에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가변 자료형은 여전히 얕은 복사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죠. 같은 객체를 참조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것을 피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깊은 복사를 해서 완전히 별개의 값을 가지게 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복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컴퓨터 메모리도 2배로 들겠지만은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깊은 복사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